60대의 한 직장인이 증권앱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다가 밀려오는 허탈함에 거실 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초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단돈 5만 원에 매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 올랐다는 판단 아래 망설였던 대가는 12만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12만 5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2배나 올랐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합니다. 집안에서는 당신의 멍청한 판단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가 날아갔다는 아픈 질타가 오가는데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식 커뮤니티는 작년에 왜 사지 않았을까? 라며 자신을 자책하는 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는 절망과 더 오를까라는 의구심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진정 기막힌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라, 모건 스탠리, KB증권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입을 모아 삼성전자가 곧 20만 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스피 지수가 500선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견하며 삼성전자가 16만 원에서 17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토록 확신하는 근거는 명확한 숫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은 48조 원이었으나 올해 예상 이익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단 1년 만에 2배 반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히 증권사의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현재 서버용 디램 가격은 반년 만에 60%나 폭등했으며 일반 디램 또한 40% 이상 오르며 반도체 업황은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량 부족은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작년에 사지 못해 후회했던 분들이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를 역대급 대박장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작년 하반기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으며 IMF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뉴스를 도배했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10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아무리 싸게 사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로 바꿨을 때 실제 수익은 고작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안정정책에 힘입어 1,438원까지 내려오며 추세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율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1,440원 선이 무너지자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 수익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두 마리 토끼 같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단사일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원어치 무려 1,000만 주나 사들였는데 이것은 거대한 자금 유입의 서막일 뿐입니다.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49.5%에서 52.5%까지 끌어올리며 한국 시장의 성장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9월 사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환율이 급등하자 이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10조 원을 급히 팔아치우고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으면서 잠시 멈췄던 외국인들의 매수 버튼이 다시금 강력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김대준 대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환율 상황을 가장 민감한 지표로 삼는다고 강조합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추세적 확신이 드는 지금이 바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사 시티는 코스피 지수가 500까지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며 이는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목표치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증가와 환율 안정이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완벽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에 사활을 걸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 당신은 외국인이 시장을 장악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금 이토록 뜨겁게 타오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의 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즉 디램 시장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에 있습니다. 현재 디램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적인 서버용 디램 가격은 반년 만에 60%나 폭등하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60% 오른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같은 물건을 팔아도 벌어들이는 이익의 차원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100조 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반도체 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거물 마이크론이 최근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발칵 뒤집히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모든 사업부의 이익률이 개선된 마이크론의 실적은 메모리 업황의 완전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회복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챗 GPT로 대두된 인공지능 혁명이 있으며 이를 지탱할 방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만 무려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종착역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두뇌가 될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이며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직결됩니다. 문제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반도체 공급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조차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기쁘다기보다 당황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시장은 예측 불허입니다. 1년 뒤나 3년 뒤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AI 혁명의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증설하고 싶어도 나중에 수요가 꺾일까봐 쉽게 공장을 짓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급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는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도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인 HBM 물량을 이미 모두 완판하며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HBM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현재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완판이라는 것은 돈을 싸들고 줄을 서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며 지금 반도체 시장이 바로 그 법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버텨만 주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상상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철진 소장은 현재 디램 가격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 도달했으며 공급 제한으로 인해 가격 상승 효과가 뚜렷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준비하며 위세를 떨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비웃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은 1년 이상, 그리고 AI용 핵심인 HBM은 기술 차이가 4년 이상 벌어져 있어 중국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폭발하는 수요, 절대적인 공급 부족, 그리고 경쟁자의 몰락까지 지금 삼성전자는 완벽한 타이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했으니 삼성전자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는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싹쓸이하며 엔비디아 물량의 95%를 독점 납품하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13만 원에서 무려 60만 원 선까지 치솟으며 반도체 대장주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주인공으로 삼성전자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의 처절한 반격입니다.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HBM사 시장에서
삼성은 이미 하이닉스를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동시에 유상 샘플을 공급하며 정식 계약 직전에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한 세대 앞선 디램 기술을 결합해 기술력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입니다. 하이닉스는 매출의 40% 이상이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함께 요동치지만 삼성전자는 일반 디램, 낸드, 휴대폰, 파운드리까지 사업 구조가 매우 탄탄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반 서버용 디램 가격이 60%씩 폭등하는 시기에는 사업 영역이 넓은 삼성전자가 거둬들이는 이익의 크기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적인 매력입니다. 60만 원대인 하이닉스에 비해 12만 원대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실질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 종목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엑시노스라는 강력한 숨겨진 카드도 있습니다. 삼성이 직접 만드는 이 휴대폰 칩이 곧 부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퀄컴 칩을 사다 쓰느라 지불했던 연간 8조 원의 비용을 엑시노스로 대체하게 되면 그 8조 원은 고스란히 삼성의 순이익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테슬라와 AMD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부터 테슬라에 20조 원 규모의 칩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은 삼성 파운드리가 더 이상 적자 늪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의 영향력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시장 지수 자체를 견인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코스피가 500선이라는 꿈의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축하를 보내지만 올해의 주인공은 명실상부한 삼성전자의 차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둥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수익의 통로인 섹터 교체 전략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조선, 방산, 원자력이라는 조방원, 황금 조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제는 냉정하게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차영주 소장은 기존의 원자력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지금 당장 실적이 터져나오는 전력 인프라 섹터를 넣으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정부가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실적 가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력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가 중소도시급 전기를 소모함에 따라 변압기와 송전 설비 수요가 폭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올해 실적 발표 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 섹터 역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국내 조선소들은 이미 2028년까지 도크가 꽉 차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공세로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선별 수주 단계로 진입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배는 따라 만들어도 핵심 부품인 엔진만큼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선주 자체보다는 HD 현대중공업이나 엔진 관련 종목들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며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배기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방산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하며 평화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훌륭하지만 전쟁 종료 시 일시적인 수요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비중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질문하시지만 2026년은 로봇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실제 돈을 벌기 전까지의 전략적 공백기가 될 확률이 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로봇주는 길게 들고 가기보다 철저하게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발표나 기업의 신제품 공개 같은 명확한 호재가 나올 때만 짧게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유연함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포트폴리오에서 조선과 방산 비중은 유지하되 원자력은 과감히 전력 인프라로 교체하고
로봇은 짧은 매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통틀어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숨겨진 기회는 역시 삼성전자의 뒤를 따르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있습니다. 김대준 대표는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를 때 탄력성이 좋은 우량 소부장 종목들은 20%에서 30%까지 수직 상승하는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소부장에 투자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해 100조 원을 벌기 위해 집중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삼성의 올해 핵심 먹거리는 단연 엑시노스의 부활과 파운드리 첨단 공정이며 이 분야의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에 필요한 첨단 장비는 일반 디램용과는 차원이 다르며 이러한 특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거대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반도체 외에도 올해 진짜 큰 수익을 안겨줄 숨겨진 대박 섹터는 바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치주입니다. 김대준 대표는 반도체 30%, 가치주 30%, 나머지 40%는 단기 매매용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지금 가치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며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10개월 정도 앞서 움직이는데 지난 4월의 저점으로부터 10개월 뒤인 내년 2월이 경기의 진정한 바닥이 될 것입니다. 가치주는 실적이 최악일 때 사서 흑자로 돌아설 때 파는 것이 정석이며 지금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특히 포스코그룹과 효성그룹은 작년 내내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았기에 올해 상승 여력이 그 어느 곳보다 큽니다. 다만 수출 위주의 가치주보다는 내수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된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석유화학 섹터와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들은 현재 실적이 좋지 않지만 하나둘씩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며 이미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시가총액 500위 이내의 우량한 종목들만 골라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종목들은 업황이 좋아져도 자금 유입이 되지 않아 3년 동안 소외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지표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20만원 시대와 코스피 500의 도래입니다. 환율 1 440원이 깨지자마자 외국인들이 1조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D램 가격이 60% 폭등하고 이익이 100조 원을 바라보는 지금의 수치는 조작할 수 없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설마하며 망설였던 사람들은 무너졌고 준비한 자들은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작년 초 삼성전자 5만원대 비싸다고 안 샀던 분들이 지금 12만원에서 통곡하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올해 12만원이 비싸다고 외면한다면 내년에 17만원, 20만원이 된 주가를 보며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2026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의 기회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망설임은 수익을 늦출 뿐입니다. 지금 당장 분석하고 행동하여 다가올 삼성전자 20만원 시대를 맞이하십시오.